이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냐면 아들에게 바로 4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2천만 원이 절감됩니다.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할 때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자녀에게 4억 원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여러 명에게 분산하게 되면 증여세, 누진세율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에서 50%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분산하게 되면요, 각각 10%씩을 적용하게 되어 따라서 1명, 2명, 3명 이렇게 10%씩을 각각 적용하면서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증여 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씩을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20%의 세율이지만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제외하고 1억 원씩 증여를 할 경우에는 3억 원을 주더라도 10%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누진세율 효과를 누린다라고 표현을 해서 수준자별로 증여세율을 적용하므로 각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즉 증여재산 공제를 제외한 금액 1억 원 이하는 10%의 저율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례에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4억 원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녀 한 명에게 4억 원을 주는 경우 계산을 해볼게요. 2025년 2월 1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를 합니다.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없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 중에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6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180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5,820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녀는 4억 원의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5,800만 원을 세금 내야 돼요. 따라서 3억 4,100만 남게 됩니다. 증여를 받고 나면요, 이 4억 원 전부를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아들에게는 5,800만 원의 대출을 더 받거나 아니면 본인 재산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전부 4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돼서 3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1억 원까지는 10%, 2억 원까지는 20% 세율을 계산하면 증여세액은 5,800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가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동일인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 각각 우리 나눠서 증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5,820만 원 동일합니다. 바로 이 동일인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세계에서는 부부는, 즉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동일인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윗세대, 아버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하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바로 누진세율 때문에 이 동일인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속의 배우자까지는 동일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진세율 회피를 하기 위해서 부모 간에 이렇게 나눠서, 증여자가 나눠서 돈을 주는 경우 부모가 나눠서 돈을 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 간에는 자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증여자끼리도 분산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인으로 포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1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하고요. 다음날 바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했어요. 이렇게 하루 차이를 두는 것은요, 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아버지가 5천만 원 공제받고요.
어머니의 경우에 합산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2025년 2월 1일 같은 날 증여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증여재산 가액 비율로 5천만 원을 안분해야 돼서 2,500은 아버지로부터 공제하고 어머니로는 2,500을 공제하게 돼요. 이번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한 번에 공제하기 위해서 날짜를 다른 날, 그 다음 날로 순서를 두었습니다.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하고요.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 받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이고요. 1억 5천의 과세표준에 1억 원이 넘는 부분은 20% 세율을 적용하고요. 1억까지는 1천만 원을 적용해서 신고세액공제 3%를 하게 되면 1,940만 원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동일인에 합한다. 그 의미가요. 어머니가 증여하는 2억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버지가 증여한 것까지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거죠. 합산이 되기 때문에 총 4억 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 때 내가 세금을 냈다.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 때 계산된 이 2천만 원이 여기서 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 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세액에 계산을 하게 되면요. 전부 다 합쳤을 때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아버지 때 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3% 신고세액 공제를 하고 나면 3,88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냈던 세금과 어머니 때 냈던 세금을 합하면 당초에 아버지가 4억을 증여했던 것과 동일한 세금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가 4억 원을 주거나 아버지가 2억, 어머니가 2억을 주는 거나 그 결과는 바로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인으로 본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해서 누진세율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재혼 또는 이혼, 사별한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동일인일 경우에는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의 경우에는 수중자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적용하니까 수중자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혼을 한 경우에는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을 각각 적용하지만 수중자 기준에서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한 번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 합해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한 번만 적용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재혼하신 새어머니로부터 증여가 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받은 거 모두 합산해야 되냐? 새어머니는 재혼하신 경우에요. 따라서 2021년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의 부동산을 받았고요. 2년 뒤에 새어머니로부터 3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진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가세할 때 부모와 새로 결혼하신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증여자로부터 부모일 경우 계부, 계모는 동일인에 포함이 안 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친어머니, 친아버지 경우에는 합산이 된다는 거죠. 또 이혼과 사망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적용을 합니다. 아버지가 증여한 이후에 어머니와 이혼한 경우 그 이후에 이혼한 어머니는 친어머니이지만 아버지와 증여한 재산을 합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분산시켜서 증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해서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는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고 할지라도 조부모,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 경제적 공동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하지만 수중자 기준에서는 직계존속이라는 그룹에는 동일해요. 그래서 직계존속이라는 그룹에서 동일하게 5천만 원만 공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의 공제는 모두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절세할 수 있는 팁은 자녀가 배우자가 있다면 며느리에게
또는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와 공동 명의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 수중자를 받는 사람을 분산시키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주택취득자금을 줬을 때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돼야 되죠. 취득자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 그리고 사위, 며느리 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의 낮은 세율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4억 원을 자녀에게 2억, 사위나 며느리에게 2억 원 이렇게 분산시킬 경우에는 각각 10%씩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따라서 아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가 1,940만 원, 며느리가 내야 하는 증여세가 2,716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당초 5,8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4,60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인 자녀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 공제 1,000만 원만 적용이 돼서 당초 자녀보다는 며느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1,940만 원, 며느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2,716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한 수중자인 며느리 기준으로 10년간 다른 친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1,000만 원만 공제가 되니까 며느리가 다른 친족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그 공제 금액도 제외해야 됩니다.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자녀와 며느리에게 2억 원씩 분산해서 증여하면 수용자 기준으로 각각 10%의 저율 세율 구간부터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 1,940만 원과 며느리가 내야 하는 2,716만 원의 총 부담세에 4,600만 원으로 자녀에게 4억 원을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1,1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4억 원을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에게 2억 원을 분산시키면요 1,1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을 한번 볼게요. 2025년 2월 1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수중하고요.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2억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이전 10년 동안 증여한 가액이 있으면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증여 가액이 없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았고요. 증여재산가액에 기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이렇게 합산을 해야 되고요. 증여재산 공제는요. 직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일 경우에는 1,0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요, 이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이전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데요, 10에서 50%의 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1억까지는 10%를 적용하고요. 1억이 초과하면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자녀는 2천만 원, 그리고 며느리는 2,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죠. 이전에 합산돼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주는데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없고요.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게 되면 3%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아들의 경우엔 납부세액이 1,940만 원, 며느리에게는 납부세액이 2,716만 원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둘의 합인 금액은 4,656만 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납부해야 되는 5,800만 원보다 약 1,100만 원, 1,100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중자를 분산시켰을 때는 여기서 세율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또 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이라고 표현하는 부모의 증여 재산을 합산할 때 누진세율 구조에서 더 불리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이 부모의 재산을 합산하는데 이것은 혈연으로 관계된 직계일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 합산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각각 증여를 하면 각각 10에서 50%의 저율 과세를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냐면 아들에게 바로 4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2천만 원이 절감됩니다. 아들에게 주택취득자금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증여를 하게 된다면 세금이 덜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받은 재산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요. 이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동일한 날에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금액 비율로 증여재산 공제를 안분합니다. 따라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경우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받은 날에 1,000만 원을 소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1,000만 원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증여재산 비율로 안분을 하는 경우죠. 사례에서는 며느리가 1억 원씩 1억 같은 날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도 똑같이 500만 원씩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시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고 다음에 시어머니로부터 1천만 원 증여받을 때는요. 2025년에는 시어머니는 이미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며느리는 사용했기 때문에 1,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 증여분에서 1천만 원 기타 친족 공제를 받고요. 시어머니로부터는 1천만 원 공제 없이 계산이 됩니다. 다만 혈연으로 이어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합체해서 계산하진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위도 장인과 장모가 혈연으로 이루어진 직계 존속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지는 않고요. 직계 존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서로 동일인에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하지 않으므로 1억 원씩 분산해서 증여받으면 각각 10%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아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2억 원을 아들이 증여받으면 1,940만 원을 증여세를 내는데 며느리가 내야 되는 증여세는 시아버지가 873만 원, 시어머니가 970만 원으로 해서 바로 총 금액은 3,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1억 원씩 분산해서 증여하면 10%씩 저율과세 구간이 되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하고요. 시아버지가 먼저 증여한 경우에는 시아버지한테서 기타 친족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시어머니가 증여할 경우에는 이미 친족공제를 썼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없이 계산을 하고요.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절세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도 살펴보면요. 아들의 경우에는 2억을 증여받고 5천만 원 공제 이후에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그리고 며느리의 경우에는 시아버지에게 먼저 1,000만 원 공제를 하고요. 시어머니에게는 공제가 없죠. 공제가 없을 경우에는 차감 금액이 없이 과세 표준이 계산되면 여기에 바로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이 돈을 모두 받았다고 하면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1억 원 초과 20%를 적용해야 되는데 며느리의 경우에는 다시 10%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개월 안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씩을 적용하고요. 며느리가 내야 되는 세금을 모두 더하면 아들 것까지 포함했을 때 전부 세액은 3,783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가 분산해서 증여해도 소용이 없다. 결국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증여자를 분산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은 아들에게 전부 다 증여하는 거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산해도 증여세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요.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또 주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에게 2억 원씩 나눠서 줄 경우에는 1,164만 원이 절감되고요. 며느리의 경우에는 증여자마저도 달라진다면 각각 증여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2억 원,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 원씩 줄 경우 2천만 원의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증여받게 되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을 때 주의할 점은 증여일 전 10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증여재산은 합산과세되기 때문인데 이전의 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재산 공제금액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제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아버지가 계속해서 증여하는 경우 다 합산해야 되고요. 또 아버지 이외에 어머니가 증여하는 경우도 합산을 해야 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다. 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현금 등이 아닌 증여세법에서 정한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 증여해주거나 어머니가 증여해주거나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가 증여할 때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한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실 계획이시라면 오늘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와 국세언니와 함께하는 세상의 세금 상식에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